어제 1% 넘는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던 뉴욕 증시는 숨고르기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대형 약국 체인이죠. 월그린이 급락해서 시장에 부담을 줬고 발표된 내구재 주문도 감소해서 경제 성장 우려에 무게감을 줬습니다. 국제유가가 또 크게 올라 배럴당 62달러 58센트를 기록했습니다. 5개월 내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요.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과 또 오펙 산유국들의 생산량이 4년의 최저치로 나타나면서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오프라인을 넘어섰습니다. CNBC에 따르면 온라인 매출 부문은 지난 20년간 서서히 시장 점유율을 높여왔고 지난 2월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평가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올해 세계 경제의 70%가 하강을 경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경제를 날씨에 빗대 1년 전엔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6개월 전에는 구름이 끼었지만 지금은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다만 당장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시황의 원조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송 보시고 저희가 업종 관련해서 그리고 종목 관련해서 해외 이슈 관련해서 1시간 동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아래 나오는 전화번호로 항시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24시간 답변을 해드리고 있고요. 프라이빗한 창구를 이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MTN 글로벌랩, 머니투데이 글로벌랩을 인터넷에 치시면 저희 다시 보기 컨텐츠가 쭉 마련이 돼 있고요. 또 홈페이지도 개설이 돼 있으니까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1:1 문의를 해보시면 그것도 아주 프라이빗하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창구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 넘게 큰 상승률을 보인 이후에 오늘은 조금 숨고르기 양상에 들어갔다. 엇갈린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다우존스만 0.3%가량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거의 변화 없었고 나스닥 지수는 반대로 0.3%가량 올랐는데요. 일단 오늘은 대형 약국 체인이죠.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가 13% 가까이 급락하면서 시장에 조금 부담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경제 지표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10월 이후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고 시장 전망치도 하회하면서 경제 성장 우려에 한층 더 무게감을 줬습니다. 이로 인해서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그나마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0.3%가량 약세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 S&P 500 업종 11개 업종 중에서 6개 업종이 내렸는데요. 그중 가장 크게 하락한 것이 바로 에너지 업종이었습니다.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요. 국제유가가 1.6%가량 상승하기는 했지만 에너지 업종은 반대로 하락했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오른 종목 어떤 게 있나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아베오 제약입니다. 어제 방송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어제도 전해드렸었죠. 어제 35%가량 올랐고 오늘도 42%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후보 물질인 피클라주투맙의 임상 1상 코호트에 대한 발표를 미국 암연구협회 2019년 연차 총회에서 임상시험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CEO는 잠재력을 알 수는 있었지만 추가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코멘트가 나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42%가량 추가적으로 올랐네요. 두 번째로는 EDAP TMS입니다. 종목 코드는 EDAP인데요. 42%가량 올랐습니다. 치료용 초음파 기기를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초음파를 이용해서 전립선 암 치료 그리고 체외 충격파 최석수를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42%가량 올랐고요. 4달러 25센트에 거래 마쳤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상가모 테라퓨틱스입니다. 오늘 세 종목 다 바이오 제약업체네요. 28%가량 올랐는데요. 유전자 편집 그리고 조절용 기술적 플랫폼을 위한 공학적인 DNA 결합 단백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제약사입니다. 오늘 상승 이유가 있었습니다. 화이자 아시죠? 대형 제약사죠. 상가모가 화이자와 협력을 해서 혈우병 A 유전자 치료에 대한 임상 1상과 임상 2상 중간 데이터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서 화이자와 협력 소식 30%가량 오르면서 12달러 29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외국인과 우리나라 증시의 가교 역할을 하는 MSCI 한국 지수 함께 살펴봅니다. 어제와 그리고 지난주까지 합해서 최근 2일 동안 3% 가까이 올라왔었죠. 하지만 오늘은 뉴욕 증시의 쉬어가기 장세를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 0.2%가량 하락했는데요. 어제 외국인 매수세에 7거래일 만에 코스피는 2,170선을 회복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2,500억 원 가까이 사들였는데 오늘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MSCI 한국 지수는 0.24% 마이너스권이었습니다. 자, FTSE 한국 지수 낙폭은 적었습니다. 0.07% 거의 변화 없이 소폭 마이너스권이었고요. 21달러 4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글로벌 시황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의 김민지 앵커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4월 첫 거래일 중국의 지표 호조의 글로벌 증시 일제 랠리를 펼쳤는데요. 단 하루짜리 호재에 그쳤습니다. 상승 탄력을 이어가지 못하고 오늘 바로 쉬어가기 장세를 조금 전 마감한 미국 주식시장 연출했는데요. 자, 미국부터 유럽, 아시아 차근차근히 그 동향들 지금부터 점검하겠습니다. 미국으로 먼저 출발하시죠. 다우지수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폭의 하락률 79포인트가량 밀리면서 오늘 새벽 거래에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다크 같은 경우 소폭 상승, S&P 500은 거의 변동 없는 구간에서 거래 마감이 됐네요. 오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대다수의 시간을 3대 지수 모두 하락권에서 머무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는데요. 미국의 국채 수익률 추이를 주목하고 그리고 브렉시트,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올지 추가적인 정보를 기다리겠다라는 심리가 강했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업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오늘 깊어졌고요. 그리고 경제 지표 역시 전반적으로 좀 약하게 나왔다는 점 역시 투자 심리를 제안했습니다. 2월 내구재 주문이 나왔는데요.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다가 3월과 1분기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를 살아남게 할 그 재료가 부족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대 지수 가운데 하락폭이 뚜렷했던 것이 다우지수인데요. 구성 종목 가운데 월그린이 실적 부진으로 인해 큰 폭으로 내렸다는 부분이 다우 지수 자체를 끌어내렸다. 이 부분까지 함께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부진한 움직임의 1% 급등 이후 쉬어가기 장세 오늘 세력에 펼쳐졌습니다. 유럽은 어땠을까요? 자, 전반적으로 오름세는 펼쳐졌습니다. 장중 고점 부근에서 거래 마감이 됐고요. 범유럽 지수 0.35%, 독일, 프랑스, 영국 주요국도 일제히 플러스 구간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브렉시트 관련한 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나 지수에는 부담이 될 수 있는 이슈긴 합니다만 영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이 브렉시트 혼란 속에 파운드 가치가 뚝 떨어지면서 오히려 대형 수출주에 대한 매수가 강화됐고 그 결과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 1% 기록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영국 의회는 2회에 걸친 의향 투표에서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혼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국의 메이 총리는 이후에 공식적으로 이 브렉시트 시기 연기 요청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는 부분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승 동력 기록한 유럽 지수 살펴보셨습니다. 아시아로 넘어가 보시죠. 자,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이었습니다. 좁은 범위 내 등락 이어나가다가 일본 주식시장과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으로 거제를 마쳤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역시 좁은 범위의 등락 이어나가다가 위쪽으로 살짝 올라나가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0.2% 오름세였고요. 조금이지만 계속해서 오름세 계속 추가해 나가면서 7개월 내 최고치 어제 종가 기준으로 형성을 했습니다. 홍보 항생지수 역시 동반 상승세였고요. 상승폭 역시 크진 않았습니다. 0.21%로 확인이 되네요. 신흥국으로 넘어가서 그 추이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인도 증시에 대한 관심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자동차 주도의 오름세 기록하면서 0.48% 올랐고요. 사상 처음으로 39,000선 위에서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대형 호재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 기대감 자체는 상당히 높은데요. 모디 총리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졌다가 그 첫 번째, 그리고 인도 중앙은행이 금리를 계속해서 내릴 것이다.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에 힘을 받았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주식시장 역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 0.9% 오름세 나타냈고요. 말레이시아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주시해 보셔야겠습니다.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일단 어제 2년의 최저치 부근에서 살짝 올라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0.26%로 상승폭은 확인이 되네요.
자, 이어서 호주 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앙은행 행보 가운데 주시해야 될 부분이 딱 두 가지입니다. 호주 중앙은행의 선택 그리고 인도 중앙은행의 선택인데요. 일단 호주 기준금리는 1.5%로 동결됐습니다. 29회 연속으로 동결이 됐는데요. 계속해서 낮은 수준에서 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금 지켜보셔야겠고요. 일단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어제 0.41% 오름세, 뉴질랜드도 상승세로 어제 오세안의 주요 증시 움직임은 포착됐습니다. 주요국 흐름 보셨고요. 이어서 외환 시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범위 내에서 이번 주 등락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큰 변동 없는 구간에서 살짝 밀리면서 주 6개국 통화 달러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97달러 선에 거래 마감됐습니다. 유가 보도록 하죠. 사상 최고치 행진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은행 쪽에서는 올해 연말 꺾이기 전에 2분기에 가격이 오름세를 보일 것이라는 보고서를 연일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WTI 사상 최고치 또 한 번 올 들어서 경신하면서 1.6% 올랐고요. 브렌트도 0.5% 동반 플러스 장세 연출했습니다. 비철금속 시세 보시죠. 온시장 1,300달러 선 아래에서 움직임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 좀 주춤하면서 오름세를 오늘 새벽 보였는데요. 0.07%로 그 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은과 구리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네요. 자, 시장 흐름 저와 함께 쭉 살펴보셨습니다. 굵직한 이슈를 보셨는데요. 이제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가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했고 어떠한 투자 의견을 왜 제시했을까요? 김희욱 소장과 이 부분 함께 하시죠.